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126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샤시입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네. 하루하루, 네, 별일 없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 네, 아무튼, 126회. 안녕하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없는 비가 오고 나서 화창한 금요일입니다. 4월 30일, 마지막이에요. 4월 달의 마지막. 왠지 또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참 좀 끌쩍지근한데, 그래도, 마지막이 있기에 또 새로운 시작도 있고, 또 5월이 시작이죠. 네. 가장 잔인한 달. 돈 나갈 일이 많은 달. 네. 아무튼 간에 126회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제가 한창 어릴 때 했던 말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내가 하고 댕기는데 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야, 이놈 새끼야. 마지막에 이러고 댕기는데 진짜 대한민국 역사 이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설립된 이래 가장 그래도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처 맞나? 그래도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래도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네 오스카 네 아카데미상에서 이제 미국 아카데미죠.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조연상 네 와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우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참, 뭐라 그럴까, 그냥 신기해요. 네, 하루하루가 신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신기해.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시대가 도래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헛소리는 지금 그만 치우고, 집어치우고 내가 하는 거나 할래. 어줍지 않게 말하려니까 힘드네. 자, 오늘은 첫 시간부터 뭘 할 거냐. 일단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커피를 좀 마셔야 되겠어요.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굳어. 네, 그래서 오늘의 커피는 아직 메인 이벤트는 아니고, 네, 이제 메인 이벤트 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앞에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전에 그걸 뭐라 그래? 나도 잘 모르겠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모르겠다. 보통 이렇게 행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오락 경기들 보면 특히 저는 이제 예전에 WWF 지금은 이제 WWE죠. 네, 단체 이름이 메인 이벤트 같은 거 하기 전에 약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여성 디바 팀들이 이제 게임을 한다든가 뭐랄까 이제 열기를 돋궈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이 프로레슬러들이 인기가 국내에서 이제 예전만큼은 없는데, 참 옛날 그런 영화래. 이런 쇼 오락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이 프로레슬링도 쇼 오락이잖아요. 각본을 짜놓고, 물론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 실제로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각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대표적인 이 영화 배우 중에 그런 누구지?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요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우리 드웨인 존스 우리 형님. 네, 저보다 형님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좀 나보다 많아. 그리고 이제 존 시나, 기타 등등 이제 영화 배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 WWF나 WWE에서 이 프로레슬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인지도를 얻고 인기도 얻고 영화로 진출을 하시죠. 네, 아무튼 메인 이벤트 하는 그 전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오늘의 내용은
기존에 먹던 커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맥스웰 하우스의 콜롬비아나 카페 라떼, 물론 예전에 쟁겨놓은 거고요. 맥심의 이제 TOP 심플리스무스 로스티 라떼, 요 두 가지를 같이 먹어보고, 기존에 이제 오래 숙성된 3패된 콜드브루 원액 폴바세 거를 서울우유, 초콜릿 우유나 일반 우유에 좀 섞어서 먹으면 또 느낌이 어떨지 멸균이랑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래된 콜드브루 원액은 먹을 수 있을까? 참고로 지난 시간에 제가 먹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네,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물론 대장균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죽지 않았어. 네. 일단 첫 번째, 요 맥스웰 하우스 콜롬비아나 카페 라떼랑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 로스티 라떼. 다 이제 동서식품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네, 맥스웰 하우스나 요 맥심이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그룹의 상표이며 라이센스 하에 이제 상용된다라는 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대부분 잘 모르시긴 하는데, 일단 보면은 이 맥스웰 하우스는 지금 제조원이 OKF 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등장했던 요 OKF 음료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우일 음료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조원이 F1, F2 그러니까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공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거를 아니 어차피 공장에서 찍어내려면 한 곳에서 제조된 어떤 재료나 베이스를 갖고 와서 F1이나 F2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 그러지 않을까? 저 아직도 이거 검색 안 해보고 있어요. 네, 게을러 터졌죠. 또 하나의 요 맥심 TOP 심플리스머스 로스티 라떼는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동서식품에서 하지만 직접 동서식품에서 제조 가공한 게 아니라 지금 외부 제조업체에서 지금 제조를 했어요. 네, 신기하죠? 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귀찮은가? 아니면 이게 더 싼가? 네, 아무튼 동서식품 건데 다른 회사에서 네,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맥스웰 하우스를 보시게 되면 일단 콜롬비아산 원두로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른 원두가 들어있진 않아요. 아라비카 100%라고 표기가 돼 있고 콜롬비아산만 100%. 물론 이제 농축 우유, 단백 분말이나 탈지 분유 같은 거, 유크림 들어가 있습니다. 합성 향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반면에 이제 로스티 라떼는 콜롬비아산, 과테말라산, 케냐산, 그러니까 4대 3대 3. 그러니까 콜롬비아산이 40%, 과테말라산이 30%, 케냐산이 30%. 이게 블렌드된 커피고 얘는 우유가 35%, 우유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이 로스티 로스티 라떼가 비싸겠죠. 네, 우유가 들어갔고 이 맥스웰 하우스는 말 그대로 이제 우유 분말이나 탈지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조사도 다르고 네, 성분도 다른데 같은 이제 동서식품에서 나오는 맥스웰 하우스 라인이랑 요 맥심 로스티 라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막 굴러다니던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라떼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콜드브루 라떼 한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색깔도 좀 다르겠지? 자, 볼까 이제 심플리 스무스 로스티 블랙. 오, 색깔이 확 다른데 일단 맥심의 TOP 심플리 스무스 로스티 라떼는 우유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라떼 색깔이 예뻐요. 반면에 이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라떼랑 맥스웰 하우스 라떼는 색깔이 약간 진흙탕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색깔부터 차이가 좀 납니다. 자, 그럼 조지아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물탄 맛이 좀 많이 강하고요. 자, 콜롬비아 맥스웰도 얘도 물탄 맛이 강한 반면 단맛이 더 셉니다.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라떼보다 단맛이 훨씬 세. 그러니까 좀
이게 당 땡길 때 먹으면 단맛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탄 맛은 둘 다 강한 편이고, 로스티 라떼가 우유의 그 묵직한 느낌과 이제 그 기름, 그 지방 느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훨씬 맛있죠, 당연히. 우유 함량이 높으니까 뭔가 라떼스러운 느낌도 강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조화로는 훨씬 좋습니다. 사실 맥심 티오피 심플리 스무스 로스티 라떼가 맛없는 커피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공된 커피들 중에서 뭐 특별히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커피들인 이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랑 이 맥스웰 하우스 카페 라떼가 워낙에 조금 품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되게 고급져졌어. 와, 얘가 갑자기 와, 품질이 급상승한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자가 없는 숲에는 뭐 토끼가 왕이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나? 여우가 왕이다였나? 사자가 없는 곳은 여우가 날뛴다. 뭐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얘기. 약간 딱 그 분위기야. 그러니까 조금 모질한 애들 모아놓고서 얘가 더 높아. 막 이런 거 하는 거.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 근데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커피가 이제 커피로서의 품질의 어떤 높낮이를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커피가 다 맛이 괜찮습니다. 뭐 물 탔으니까 뭐 맛없어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맥스웰 하우스 콜롬비아 라떼는 뭐 예전에 많이 먹던 캔커피 느낌이 강해서 친숙해요. 친숙해요. 사실 꼭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게 저는 가끔 이렇게 당 땡길 때 이런 류의 커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유가 많이 들어간 애들은 너무 묵직해서 좀 불편한데 이런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류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딱 먹기 좋고 뭔가 이렇게 뒤끝도 없고 오히려 그냥 좀 개운한 느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로스티 라떼는 좀 입이 텁텁하다거나 좀 뒤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단순히 딱 먹을 때는 이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가 이제 더 퀄리티가 좋죠. 가격도 더 비싸고 또 이제 재료 자체도 더 단가가 더 높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먹을 때는 이런 커피들도 나름 개성이 있다. 제가 뭐 맨날 뭐 커피 리뷰하고 이게 맛있네 맛없네 얘기하니까 뭐 되게 제 입맛이 고급스러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걸로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제 입맛은 좀 싼마이스럽습니다. 원래 그렇게 싼마이스러운 것만 먹고 자라는 사람은 아닌데 제 입맛이 좀 싼마이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커피도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좀 필이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무조건 퀄리티 좋은 커피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날은 또 그런 커피가 더 맛있고 또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대중적이고 조금은 뭐 제품의 완성도가 좀 무난한 이런 커피들도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음식 자체의 어떤 퀄리티만을 따지기보단 그 사람의 기분이나 환경 이런 게 좀 영향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이 커피 한 잔 할까요? 요 만화책에도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의 어떤 그 깊은 느낌의 완성도보다는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여건에 따라 이 커피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게 좀 다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오늘 또 커피 한 잔 할까요? 소개도 해야 되는데 그 에피소드가 이제 커피 한 잔 할까요의 마지막 권인 8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8권. 아직은 그 에피소드가 나오긴 좀 한참 걸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 허영만 작가의 커피 한 잔 할까요? 1권부터 8권 중에 제가 8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조금 저한테는 이 8권이 더 많이 와닿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권을 제가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요 책,
전체 에피소드 중에 이제 8권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다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속 진행을 해서 일단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맥심 TOP 심플리스머스 로스티 라떼, 콜롬비아나 카페 라떼,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맛을 좀 봤어요. 저는 사실 뭐 좋은 커피, 나쁜 커피 이런 기준을 두진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고 좋은 재료를 파는 거에 의미를 둬요. 뭐 재료 자체가 조금은 품질이 떨어지고 저렴하다 하더라도 내리는 사람이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내려주느냐에 따라 그 커피의 완성도가 되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런 걸 어떻게 느끼느냐? 참고로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원두 자체가 꽤 싸요. 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커피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커피업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커피 쪽의 허와 실을 잘 모르시는데 원두가 비싸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100g이든 뭐 1kg에 뭐 예를 들어 한 5만 원이다 칩시다. 네, 보통 이제 좀 쓸만한 원두 우리가 이제 납품 받을 때 뭐 1kg에 뭐 4만 5천 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건 더 비쌀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 업자들이나 이제 뭐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 납품될 때 보통 한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좀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제 보통 비싸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 4만 원 정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4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 생두 원가는 뭐 한 만 원 언저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물며 2만 원짜리 이런 원두들은 그 재료 원가가 더하죠. 뭐 제가 최근에 노출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쓰이고 있는 이 원두의 실제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생들한테 이제 팔 때에는 이제 키로당 한 2만 원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로당 2만 원대면은 뭐 비싼 건 아닌데 근데 실제 이 생두의 이제 납품 단가를 알게 되니까 이제 깜놀한 거죠. 물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생두를 취급도 해봤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뷔페나 이런 데도 납품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보통 그 업자들이 납품을 해달라고 할 때 맞춰달라고 하는 금액대가 보통 만 원대예요, 만 원대. 그러니까 사실 만 원에 납품해봐야 남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뷔페 같은 데에는 이제 용량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양만큼을 맞춰서 이제 단가를 맞출 때 뭐 한 만 원대에서 많이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콩 자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커피가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보다 맛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신선한 커피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그라인딩해서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이제 뽑아주면 또 이제 뭐 말 그대로 정말 막 그람 수랑 추출 시간 뭐 추출량 뭐 온도 압력 다 열심히 맞춰갖고 극상으로 딱 맞췄을 때 정말 맛있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학원생들하고 에스프레소를 이제 마셔보고 시음하는 수업을 갔는데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멀찍이 나가갖고 먹고 와서 마스크만 쓰고 이제 이제 토크를 하는데 그러면 다들 깜놀하죠. 와,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맛이 있느냐? 나 이런 에스프레소를 먹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인식과 견해가 이제 막 많이 바뀌는 거를 저는 이제 학원에서 실제로 많이 만나보는데 그만큼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고 또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해서 커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뭐 에티오피아래. 뭐 에스프레소는 쓰고 맛없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에스프레소도 구수하고 단맛 잘 돌고 좀 이제 농도는 세죠. 농도는 세지만 정말 커피가 맛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감칠맛 도는 에스프레소도 나옵니다. 싸구려 원두 가지고도 나와요. 근데 워낙에 시중에서 그냥 대충 내린 커피들 또 뭐 제대로 좋은 재료 가지고 만들지 않는 에스프레소나 커피를 먹고 나서 그걸로 이제 커피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편견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커피는 정말 팔면 팔수록 어렵고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신기한 그런 분야인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내용이 이런 청취자들에게 얼마만큼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경험해보면 그런 것이 와 닿을 텐데, 사실 입으로만 떠들다 보니까 잘 와닿질 않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런 걸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꼭 싸다고 해서 맛이 없다라는 거는 참 편견이다. 왜냐면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게 어느 정도 내려줄 수 있다. 물론 제가 얘기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냥 조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커피라 할지라도 그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서 정성스럽게 내려주면 어, 웬만큼 비싼 커피 못지않게 맛있고 개성 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품질의 커피보다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어떤 가성비를 따지고 봤을 때는 그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라따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라따뚜이. 뭐, 이제, 아시나요? 이 디즈니 애니가 맞죠? 픽사인가? 저는 잘 모르겠네. 그냥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2007년도 작품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면서, 이제 아들과 이 작품을 꽤 많이 봤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이런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작품을 진짜 셀 수 없이 봤는데, 솔직히 한 100번까지는 뻥이고, 거진 한 60회 이상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TV에서도 이제 수시로 이제 뭐 틀어주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차 안에서 SD 카드에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어놨다가 아이가 이제 계속 틀어달라고 그러면 뭐 이런 만화 영화를 계속 틀어주다 보니까 뭐 쉴 새 없이 봤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어 물론 라따뚜이는 이제 프랑스 이제 프로방스 지방의 이제 전통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내가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라따뚜이에 대해서 뭘 알겠어. 잘 많이 먹어보지도 않았어. 저는 이거 먹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먹어보지도 않았고, 또 얘기가 길어졌네. 논점은 그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이 작품 아실 텐데 여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사 중에 이제 명대사로 뽑고 있는 대사이기도 하고, 전 이 대사를 가끔 이제 항상 이렇게 다시 봐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대사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평론가, 이 만화 영화에 보시면 이제 평론가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가 되죠. 이 쥐랑 쥐랑 친구가 되고, 이 사람을 이제 다 각성시켜주는 이제 그런 대사가 이제 대사래. 이 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데, 이 만화 속에서 아마 그 이름이 이고였나? 하여튼 이고씨인가? 하여튼 조금 까탈스럽게 생긴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안경을 끼고 이제 평론가가 등장을 합니다. 안경 끼고 되게 좀 약간 날카롭게 생긴 이고씨가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해요. 제가 한번 이제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분의 대사 제가 링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 세상 평론가의 작업은 여러모로 볼 때 쉽다. 손해볼 건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솜씨를 발휘해가며 평가해주길 바라는 위치를 즐긴다. 우린 혹평을 쓰기 좋아하고 그게 쓰기에도 읽기에도 재미있다. 하지만 우리 평론가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하찮은 음식이라도 그게 우리의 비평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때로는 평론가가 그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될 때도 있다. 그건 바로 새로운 걸 발견하고 보호해야 될 때다. 새로운 종종 새로운 재능과 창조에 냉담하다. 새로운 것은 친구가 필요하다. 어젯밤 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 아주 뜻밖의 상대로부터 기가 막힌 음식을 맛본 것이다. 음식과 요리사 둘 다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미식에 대한 개념에 도전을 했다고 말한다. 그건 너무 약한 표현이다. 그들은 날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과거에 난 요리사 구스토의 유명한 구호를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그 말. 하지만 비로소 이제야 그 위대한 구스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모두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어디에서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구스토 식당에서 요리하는 그 천재 주방장보다 더 미천한 신분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 비평가의 견해로 볼 때 그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나는 구스토 식당에 또 갈 것이다. 더 먹고 싶으니까. 라는 요 대사가 이제 내레이션이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깔려요. 근데 전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요 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가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칭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꼰대가 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사실 꼰대가 됐는데 꼰대가 안 되고 싶지만 꼰대지 뭐 꼰대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해지고 그거에 이제 갇히게 돼요 사람이 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교만한가? 아무튼 뭐 저는 그래요. 그걸 부정할 수 없겠어. 왜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 근데 이거를 깨부신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자꾸 새로운 커피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부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경력이 21년이고 뭐 위치로 볼 때 뭐 또 나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스스로가 그래도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뭐 겸손한 척 하려고 아 저 부족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스스로는 아 나도 많이 알아 이제 이렇게 교만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커피를 먹을 때마다 이제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커피를 맛보다 보면 우리가 어줍지 않게 커피를 아는 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론하거나 평가하는 게 참 우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리뷰한답시곤 하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꾸 이제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줍지 않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참 쉽습니다. 뭐 이 커피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아 여기 뭐 그렇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데 참 쉽죠. 쉬운데 그것이 과연 정말 쉬운 걸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음식이나 커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남을 배려하면서 그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도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대사가 저 자신에게 조금 각성을 자꾸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안다고 어줍지 않게 머리 빳빳이 세우고 어깨 힘주지 말라는 그런 대사로 와닿아서 전 이 만화가 가끔씩 볼 때마다 좀 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또 헛소리를 또 한참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심플리스머스 TOP 로스티 라떼, 콜롬비아나 카페 라떼 지금 이렇게 먹어보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커피. 참고로 맛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르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이제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라이트합니다. 묵직한 느낌도 없고 단맛도 세지 않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캐주얼하게 먹기 좋고요. 물론 단맛이 조금 센 콜롬비아 카페 라떼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일단 뭐 당 땡길 때 먹기 딱 좋고 이 콜롬비아 커피가 이 지금 어떤 맛이냐면 이 카페 라떼가 그 콜롬비아를 드립으로 내린 다음에 거기에 설탕을 좀 넣어. 그러니까 핸드 드립으로 이제 콜롬비아 커피를 핸드 드립으로 내린 거에다가 약간 우유를 부은 느낌? 그러니까 우유랑 설탕을 좀 부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립 커피에다가 우유를 부어 먹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약간 카페 오레스럽죠. 네. 그러니까 정말 드립 커피, 뭐 프렌치 프레스로 내린 거에 우유를 타네 마네 그러는데 그냥 드립으로 내린 거에다 우유 타면 카페 올레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먹어도 나름 그 개성이 있어요. 뭐 우리는 이런 걸 먹으면 아유 너무 싼티나는 거 아니냐, 싼마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이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의
뒤끝에 이제 올라오는 약간 스모크한 느낌과 구수한 맛과 단맛. 물론 설탕이 들어가서 더 단맛이 더 느껴지긴 하지만 나름 매력이 있고, 요 심플리 스무스 로스티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 얘도 단맛이 있어요. 단맛은 있는데 커피와 우유에 만났을 때 단맛과 또 이제 약간의 설탕이 있는 그 단맛, 이런 것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약간 이제 막 로스팅 됐을 때 그 훈훈한 그 향들, 네, 막 이제 로스팅 돼서 막 그 로스터기에서 토축으로 통해서 이제 원두가 싹 쏟아졌을 때 올라오는 그 구수한 향, 그런 것들이 이 커피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우유의 부드러운 맛과 살포시 느끼한 맛. 아무래도 얘도 이제 혼합 제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묘한 그 불편함들이 사실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이 커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뭐 커피를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먹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똑같은 커피를 먹지만 어떤 날은 좀 피곤하고 그럴 때 먹으면 맛이 없다라든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뭐 기분이 업된다거나 뭐 좋은 환경이 있다거나 좋은 사람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면 확실히 그 커피가 조금 더 맛있게, 네,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 세 가지 커피 한번 다시 한번 먹어봤고요. 뭐 이게 이번에 처음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시로 가끔씩 등장하지 않습니까? 재등장하고 있는데 뭐 먹을 때마다 뭐 딱히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름의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 맛있게 먹고 있고, 참고로 제가 뭐 믹스 커피를 싫어한다거나 뭐 이거 싼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그렇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믹스커피 참 좋아하고 달달한 믹스커피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달달한 커피가 땡길 때가 있고 깔끔한 커피들이 땡길 때가 있고 조금 더 이제 향과 풍미가 살아있는 깔끔한 이런 담백한 커피가 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상황 속에서 나름의 개성 있는 커피들을, 네, 이해해주고 또 서로 존중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너는 싸구려, 뭐 나는 비싼 거야, 뭐 이런 식의 편견은 조금 접어주시고 그 커피 자체로서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순서로서 이 산패된 콜드브루 폴바세 커피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나는 뭐냐, 폴바세 커피에다가 서울우유를 넣어서, 서울우유 초코우유죠. 네, 진짜 서울우유 초코우유를 넣으면 어떤 맛이 날까, 그리고 오래된 이 콜드브루 원액에 그냥 일반 우유를 넣었을 때도 과연 그 폴바셋에서 먹는 콜드브루 라떼의 맛이 나나,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멸균류도 같이 있기 때문에 멸균류도 한번 같이 재등장 해볼게요. 바로 실험 들어갈게요. 지금 이미 다 준비돼 있고, 자, 일단 콜드브루 폴바셋, 네, 브라질 60%, 에티오피아 40%.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폴바셋 원액에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이 투 블렌드죠. 이 조합이 상당히 많이 쓰여요. 실제로. 제가 있는 학원에서도 이제 브라질과 에티오피아 블렌드 커피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산미를 연출하는 커피인데, 물론 폴바셋보다 맛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두의 품질이나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비교군으로서 비슷한 컨셉의 커피를 이제 다양하게 먹다 보면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개성들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 조합이고요. 얘를 한번 제가 우유에 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유를 타서 먹어볼게요. 일단은 원액을 조금 붓고, 지금 우유는 그 노브랜드에서 이제 1A 우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브랜드 굿밀크가 있고 1A 우유가 있는데, 참고로 제조사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노브랜드 굿밀크는 아유 죄송합니다. 부산 우유로 알고 있고요. 얘는 어디야? 얘는 메일 유업이네요. 목이 잠겼어. 왜 이러지? 미쳤나? 얘는 메일 유업. 평택 공장
제조 공장은 평택, 경산, F1, F3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유업에서 이제 제조를 해서 납품받은 거죠. 유통을 해준 거고. 근데 표기는 이제 1A 우유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제 메일유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일유업 우유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유는 제조하는 곳들마다 특유의 그 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당불내증 같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우유를 먹으면 뭐 화장실을 안 가는데 어떤 우유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간다든가 이런 게 좀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매일 우유를 먹으면 괜찮은데 서울 우유나 다른 뭐 부산 우유를 먹으면 뭐 바로 화장실이 간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조 과정이나 공정에 따라 이게 사람들마다 몸에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바리스타 일을 하기 전에 꽤 오래 전이죠.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여 년 더 됐지. 유제품을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이 아니었고 왜 그러냐? 제가 좀 장이 좀 예민한 편이어서 그러니까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우유만 먹으면 좀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가 조금 많이 불편해했던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빈속에 우유 먹어도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오랜 시간 단련이 되고 뭔가 내 장 속에 있는 내 이제 세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유제품만 먹으면 좀 꽤 예민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 사람들마다 유제품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 요걸 한번 폴바셋 커피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참고로 지금 이 폴바셋이 좀 몇 달 됐어. 근데 원래는 버려야죠. 네, 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인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마루타야, 마루타. 자, 맛이 어떤가 볼게요. 맛있는데? 오. 견과류의 풍미가 납니다. 실제로. 진짜. 개뻥이 아니고, 진짜로. 진짜 나요. 근데, 맛이 특별히 없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임상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오래된 콜드브루 원액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 또 드릴게요. 이거 먹고 나서 혹시 배탈이 났다든가 있나? 네. 물론 이거를 국가수에 보내면 아마 세균이 증식돼 있다거나 뭔가 변화가 있겠지. 일단 제가 메일 우유를 넣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메일유업에서 제조한 건 맞지만 노브랜드 1A 우유죠. 네. 우유를 탔는데 확실히 산미가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우유의 양을 조금 더 많이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걸 넣으면 그 호두 같은 그 견과류에서 풍기는 그 고소한 풍미나 기름진 느낌 있죠?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 뒷맛이 좀 단맛도 잘 나면서 고소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유의 비율을 좀 맞춰주니까 그런 겁니다. 우유의 비율이 안 맞으면 이제 산미가 튀거나 밸런스가 좀 깨지는데 얘는 이제 원액보다 우유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구수한 맛들이 좀 많이 도드라지는데 물론 이 커피가 신선했을 때만큼 맛있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먹어보니까 그 폴바셋 원액을 바로 깠을 때의 느낌보단 뒷맛이 조금 씁쓸한 느낌이 살짝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편하지는 않고 근데 이렇게 막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소한 풍미는 잘 느껴지지만 맛 자체의 밸런스는 조금 떨어지는 그래도 이제 특유의 그 고소한 맛과 단맛은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신선했을 때가 더 맛있네요, 확실히. 자, 여기에다가 뭘 해볼 거냐? 근데 이 견과류의 맛들이 잘 올라오네. 시간이 지나도
오, 되게 고소고소해요. 오, 나 이런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약간 좀 그 콜롬비아 단종 이런 거 먹을 때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독일 멸균 우유가 있는데, 데이리스타라고 하는 이 우유예요. 사실 멸균류를 구해보기가 좀 어렵죠. 시중에 유통도 잘 안 되고, 인터넷으로 시키려면 보통 이제 이게 12개? 뭐 이렇게 한 박스 단위로 팔다 보니까 사실 사놓고 먹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저희 바리스타 학원생들 중에 이제 라떼아트나 우유를 쓸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우유를 쓰면 좀 비싸잖아요. 참고로 라떼아트 할 때 우유 소진량이 좀 많아요. 뭐 환경을 생각하거나 저기 뭐 굶어 죽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일 수 있는데, 근데 일정 부분 이런 그 낭비가 조금 있지 않고서는 실력이 안 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이런 멸균유 같은 우유를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이게 시중에서 이런 거 사면 이제 뭐 개당 한 1,300원? 뭐 이제 이 정도에 이제 사게 되죠. 대량으로 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 학원생들이 이제 이걸 산 거를 이제 저한테 알려주면서 이제 우유 맛도 보고 실제로 이걸로 이제 커피랑 어떻게 조화가 맞나 이제 이런 거 테스트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우유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갖고 와서 갖고 있었는데, 참고로 이게 데이리스타라고 하는 독일 멸균 우유고요. 제품명은 데이리스타 밀쉬라고 돼 있습니다. 멸균 제품으로 135도에서 3초 이상 표준화 우유 유지방 3.5%라고 표기돼 있고, 원산지는 독일, 1리터에 총 650칼로리, 뭐 푸디 제조사는 푸디 플러스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게 잘못 표기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방 함량이 67%예요. 이거 뭔 소리지? 이건 왜 이렇게 표기가 된 건지 모르겠네. 일단 지방이 36g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1리터에. 지금 제가 이 갖고 있는 원A 우유를 볼게요. 원A 우유는 지방 함량이 6%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오리지널 우유가 지방 함량이 3.6g이라서 이제 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노브랜드에서 온 요 메일 유업의 우유는 일단 지방 함량이 6%밖에 안 돼요. 반면에 지금 요 멸균류는 67%, 지방 함량이 36g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높죠. 퍼센트 자체가 좀 다른데, 일단 당류를 보더라도 당류가 48, 뭐야 이건 또 얘는 뭐야, 퍼센트지가 100%가 아니야? 1000%, 200%인가? 아 이게 뭐 이따구로 표기해놨어. 보면은 당류도 5g, 지금 얘는 48g이에요.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요 독일 멸균류를 넣어볼 건데, 참고로 이 멸균류가 제가 먹어봤더니 좀 맛과 풍미가 좀 색다릅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특별히 더 좋아지진 않는데, 뭔가 오히려 고소한 맛들이 더 죽어요. 더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 멸균류를 지금 제가 그 원A 우유를 섞은 콜드브루 폴바셋 3패된 폴바셋 원액에다가 넣어봤는데 좀 별론데? 뭔가 살지를 못해. 좀 별로인 것 같아. 뭐랄까, 우유의 개성과 어떤 조합이 살지를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이 우유가 좀 잘 안 어울리나 봐요. 네. 아무튼 폴바셋 커피와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걸로.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넣고, 네, 멸균류 더 넣어볼까? 어차피 얘도 빨리 폐기해야 돼.
뭐 얘를 2달, 3달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폴밭에 원액을 더 넣고 멸균율을 좀 많이 넣어봤어요. 맛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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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소함은 1도 없어. 지방 함량이 높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조화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멸균류가 기본적으로는 커피들이랑 잘 안 맞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보면 한 10번 테스트하면 거진 8에서 9 정도는 좀 잘 안 맞아. 이 폴바셋 또 그러네. 그러니까 멸균류 자체만 넣으면은 일단 맛이 없어. 네, 그냥 일반 우유가 더 맛있어. 네, 그냥 간단하게 정리, 맛 없어. 자, 그럼 또 한 가지 술 테스트가 서울우유 초콜릿 우유를 넣으면 어떨까? 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폴바셋 원액에다가 아까 라떼를 먹을 때는 이제 고소한 맛이 잘 살았잖아요. 반면에 이 서울우유 초코 우유를 넣으면 어떨까? 네, 한번 넣어볼게요. 얍. 과연 모카 맛이 살까? 뭐 이런 거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와! 오지게 맛, 아니, 이럴 수가. 이 오지게 맛없는 맛.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야. 뭔가 초코 우유를 넣은 커피의 그 조화로운 모카의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와, 이 오지게 맛없어. 와, 차라리 더 우유를 더 타야겠다. 이건 아닌 걸로. 그냥 우유를 좀 더 넣는 게 낫네요. 우유를 좀 더 넣어야 그 고소한 맛들이 좀 삽니다. 얘도 패스. 오늘의 실험은 꽝이야. 일단 폴바셋 콜드브루 원액이 이제 많이 산패된 걸 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그냥 우유에 넣을 때는 괜찮아요. 네, 어떤 고소한 맛이나 고소한 풍미는 아직도 살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맛 밸런스는 많이 떨어지면서 균형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풍미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대로 그 초콜릿한 느낌도 있고 네, 쌉싸름한 맛도 있는데 확실히 밸런스는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맛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 고소한 어떤 풍미나 이런 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모카스러운 맛을 연출하려고 이제 서울우유 초콜릿 우유를 넣었는데 엄청 부조화스러워서 맛이 없었고, 이 독일산 멸균류 데일리스타 넣었을 때도 역시 맛이 없었습니다. 우유랑 데일리스타를 같이 섞어도 맛이 없고 데일리스타만 넣어도 맛이 없고 그냥 폴바셋 이 원액이 산패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맛이 좀 별로다. 얘는 오늘 폐기해야 될 것 같아. 드디어 이제 너와의 이별을 고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동안 수고했다. 네, 그동안 고생했다. 거진 한 2달 된 것 같아요. 2달인가? 한 1개월 반 아니면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사놓고 꽤 오래됐죠. 참고로 모든 식품이라고 하는 건 다 그 적절한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발효 음식들은 두고두고 먹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맛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혹시 한번 1년 숙성시키면 와인처럼 될라나? 향은 엄청 세. 한번 테스트 해볼까? 버리지 말고. 아니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진짜 병 걸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좀, 근데, 지금 거진 2달 정도 숙성시켰는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따뜻한 물 넣어서 먹어봤잖아요. 약간 뱅쇼 느낌 난다고. 그러니까 라떼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따뜻한 거 먹을 땐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이걸로 따뜻하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늘의 테스트 여기까지, 일단 1차 테스트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그냥 이제 메인 이벤트를 위한, 사실 오늘 메인 이벤트 그 할 것도 없어. 메인 이벤트 할 게 없는데, 좀 이따가 그냥 커피 리블의 그 드립백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또 수다를 조금 떨어야 되니까, 커피 기사거리가 조금 있는 거 찾아봤는데, 뭐 사실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슈화 될 만한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디야 커피가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일단 뭐 문창기 회장을 비롯한, 네, 여기 임원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디야 커피 미국 첫 수출이라고 해갖고 이제 막 크게 사진 찍어놓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디야라고 하는 브랜드가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디야 출신입니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입지 조건이 이제 탄탄해지고 있죠. 그래도 국내 커피 브랜드에서 이제 넘버 3라고 불리울 만큼 독보적인 토종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켜본 이디야의 느낌은 뭐든지 자꾸 도전해보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커피 믹스 출시라든가 캡슐 커피, 드립백, 최근에는 또 뭐 탄산음료까지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팔로를 열어가는 것들을 보면 참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 뭐 워낙에 이제 처음부터 조금은, 물론 처음 제가 이디야에 몸담았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어려웠었죠. 어려웠지만 이게 또 시대를 또 잘 타서 지금은 또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 커피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디야 커피의 커피 믹스 수출보다도 동서식품이 오히려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좀 있습니다. 뭐 동서식품 주식을 들고 있어서 네가 그러는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의 이 동서식품의 입지가 커피 쪽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큰데, 이게 국내에서만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워낙에 또 이런 그 가공 커피 쪽에 있어서는 동서식품이 또 이제 선두주자인데, 이런 것들을 해외 쪽으로 팔로를 열면 분명히 꽤 높은 수익성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네, 아쉽다. 근데 뭐 지금 이 토종 이디야의 이제 수출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좀 안 나오는데, 좀 찾아볼까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일단 스페셜 모카 블렌드 커피 믹스랑 스페셜 골드 블렌드 커피 믹스 2종을 미국에 첫 수출한다고 26일 밝혔다. 네, 커피 믹스는 지난해 8월 선보인 제품으로 출시 8개월 만에 약 3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래요? 참고로 지금 이거 안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봐야 되나? 근데 제가 이디야 제품들을 요 근래에 나온 것들이 다 제 입맛에는 좀 실망스러워서 먹을까 말까 지금 많이 갈등됐는데, 참고로 이 믹스 커피가 좀 대용량으로밖에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볼까 말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좀 소용량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 봐야죠. 아무튼 미국의 수출길이 열려서 미국 수출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사가 아직 나와질 않아서, 어떻게 수출길이 열렸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어디에 판매가 되는지, 어디와 계약을 맺었는지 이런 내용도 조금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뭐 여기 소개는 몽골 진출과 호주, 대만의 수출을 경험을 쌓은 바 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뭐 제가 뭐 해외에서의 이디야의 입지나 어떤 반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좀 궁금하네요. 네.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거둘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후속 보도도 네,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기사는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커피 명가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죠. 우리나라 그 1세대 커피 장인이라고 하는 뭐 안병규 대표가 이끄는 커피 명가가 지금 팝업 스토어가 롯데백화점 소공동에 이제 입점이 됐대요. 저는 어차피 롯데백화점 소공동점을 자주 가니까
제가 가게 되면 한번 또 실제 가서 매장도 좀 보고 뭐 드립백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사가지고 와서 이제 먹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먹어보고 보고서 인터넷이 더 싸면 인터넷으로 사고 거기서 사는 게 싸면 거기서 사갖고 와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로는 이제 커피 관련 기사는 아니고 비트코인 비켜라 한국은행이 만든 진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 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뭐 제가 일단 요 코인 쪽 관련해서 관심도 있고 이런 관련 소식들을 한번 또 얘기해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왜 이런 것들 투기 조장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저도 하지만 그냥 이런 흐름들을 읽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가상화폐는 투기가 맞습니다. 투자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뭐 사실 뭐 주식도 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존의 제도권 안에 있는 이런 금융권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는 걸로 보면, 이렇게 이제 화폐 활용성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당겨질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기도 하고, 현금을 쓰기보다는 다 계좌이체라든가, 뭐 실제로 카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 표기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화폐죠. 왜냐면 실제로 현금을 두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제도권 내에서 어떤 흐름을 탈지는 아직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흐름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쪽이나 이런 흐름으로 가는 기업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체적인 이런 가상화폐가 있죠. 클립이라고 해서 있는데, 뭐 이런 그 기업들이 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모니터링 하시면서 조금은 투자성 있는 회사들을 지켜보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강한 매수 향기의 커피 원자재라고 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어떤 방송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중에 아라비카 커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주가와 코로나 이후 지속적 우상향, 뭐 이러면서 이제 스타벅스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내용이랑 아라비카 커피 선물의 가격 상승,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커피의 수급량들이 불규칙하기도 하고, 뭐 브라질 생산, 전 세계 1위가 이제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이제 커피 생산량들이 많이 떨어진 반면에, 또 반대로 뭐 멕시코나 과테말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뭐 또 작황이 또 좋다, 뭐 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커피와 관련돼 있는 상품성들도 지금 조금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기사들이 솔솔 나오는 걸 보면,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커피 산업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저는 조금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의 기사를 또 언급을 해보자면, 스페셜티 커피는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하는 또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냐? 이건 어디 나온 거냐?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건데, 용인 시민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글이 이제 링크가 돼 있어요. 기사 내용은 요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흐름과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대중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모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스페셜티 협회에서 커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이제 커피를 이제 이끌고 가는
어떤 민간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은 이제 스페셜티 협회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SCA로 합쳐졌고 물론 이게 각국 나라들별로 자체적인 스페셜티 협회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영향력은 뭐 미국과 유럽 쪽이 좀 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체적 뭐 한국도 있죠. 그러니까 스페셜티 협회를 통해서 이제 커피의 어떤 방향성과 그들의 이제 테두리 속에서 이제 상업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점수에 따라서 뭐 프리미엄이다 아니면 커머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나눠요. 뭐 커머셜 같은 경우도 레귤러다, 커먼이다, 메인스트림이다 하면서 뭐 자기네들끼리 이름을 붙였어. 뭐 지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죠. 자기들만의 리그입니다. 뭐 이거 모른다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를 이제 등급을 매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자기네들이 해서 그거를 이제 상품성을 이제 등급을 매겨 놓는 그런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커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식적인 측면으로 아셔야 되겠지만 뭐 일반적인 분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커피의 상품성을 이런 단체들이 등급을 매기고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이제 가공 방식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요것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넣은 건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로빅이라고 해갖고, 그 말 그대로 이제 무산소 발효, 네, 커피죠. 보면 이제 에너로빅, 카보닉 매셔레이션, 네, 오크 배럴, 콜드 프로세스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 다 팔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로빅은 이제 산소를 차단해서 무산소 상태에서의 이제 자체적인 발효를 유도하는 건데, 뭐 사실 이것도 이제 커피의 어떻게 보면 품질을 조금 더 뭐랄까 희소성 있게 만들어서 이제 돈벌이를 활용하기 위한 건데 워낙 이게 그 어떤 뭐랄까 장난질을 한다든가 뭐랄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서 사실 조금 객관화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카보닉 메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입시킨 다음에 뭐 산소를 제거하고 원하는 물의 온도를 유지해서 탄소 치명을 통해 점액질을 제거하는 말도 어려워.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지들이 이렇게 해놓고 뭐 프로세스를 했다고 해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뭔가 특별한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특별한 그 개성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무산소 발효를 활용한 방식, 더블 에너로빅, 효모나 과일, 럼이나 위스키 등을 넣거나 에어로빅과 에너에어로빅 방식을 결합한 뭐 EF2 프로세싱. 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봐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뭐 아무튼 그렇대요. 오크 배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럴 오크통에 넣고 이제 발효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와인도 그렇죠. 네. 이제 플레이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아무튼 이제 플레이버 영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오크 향이 배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한대요. 참고로 이 오크통을 활용한 것이 이제 그 조지아 크래프트 시리즈 중에 조지아 고티카인가? 그 캔 버틀 타입 커피 중에 이 오크 배럴에 이제 원두를 뭐 가공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커피가 있었는데 뭐 나름 그 커피의 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위적인 건지 자연적인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대요. 뭐 이제 이런 그 커피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려주고자 잠깐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기사는 또 이제 여름 다가오면 항상 하는 거 있죠. 그 사은품 커피 프랜차이즈의 이제 여름 프리퀀시 이제 행사 안내입니다. 뭐 스타벅스를 뭐 홍보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도 스타벅스에서 또 이런 거를 광고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자기네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 근데 뭐 사실 보고 있으면 갖고 싶긴 해요. 네, 예쁘게 생겨서. 근데 실제로 실용성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를
싫어하진 않는데 얘네들이 너무 돈독이 올라서 그런지 이건 좀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그냥 주면 모를까 비싼 돈 주고 먹기엔 좀 그렇다. 아무튼 간단하게 커피 기사 소개를 한번 맞춰봤고요. 또 짧게 이제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내용 소개하고서 오늘의 이제 커피 리뷰 커피 리뷰의 드립백 한번 리뷰해보고 오늘 시간을 맞춰볼까 합니다. 아이고, 자, 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주 안 한 것 같죠? 자, 오늘의 에피소드는 47화 비터 스위트라고 하는 에피소드예요. 비터 스위트. 비틀 주스 갑자기 생각이 나네. 비터 스위트. 네, 오늘 주제는 비터 스위트. 비터 스위트. 네, 아무튼 요 비터 스위트. 네, 비터 스위트. 비터 스위트. 뭐 발음이 뭐든 뭔 상관이야. 아무튼 이 비터 스위트는 말 그대로 달콤 쌉쌀하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피소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소개를 하자면 이 누난의 이제 맛집이죠. 네. 이 보시면 공이 막국수? 공이 막국수라고 나오는 이런 게 있나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공이 막국수 있나? 여기에 나오는 막국수 집이 이 만화책에는 공이 막국수라고 있어. 진짜 있어. 있구나. 이거 진짜 있는 거구나. 이 허영만 아저씨 진짜 대단하다. 여기다 너무 대놓고 이런 PPL 해주면 어떡해. 지금 제가 허영만 작가님이 이 책을 볼 때만 느끼는 건데 너무 PPL을 많이 해. 이거 뭐 막국수집에서 협찬 받았나? 네. 이게 식객이 찾은 막국수, 공이 막국수. 이분이 직접 왔었었나 보구나. 그래서 이 막국수집을 넣었나 봐요. 아무튼 이 만화책에는 이 공이 막국수라고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네. 네, 여기 이 공이 막국수 검색해 보니까 이제 청주로 나오는데 맞나? 공이 막국수가 원래 청주 로컬 맛집인가? 아무튼 소개를 하자면 실제로 있는 곳이네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네, 이 공이 막국수에서 일하시는 이제 주차 발렛 하시는 이 공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실제로는 이 건물주, 이제 누나죠. 네, 이제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이제 누나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이분이 이제 여기 만화책에 나오는 이대커피를 좋아하시는 어떤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사실 이번 에피소드는 특별한 건 없어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인생의 달콤 쌉쌀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슬플 때도 많고 기쁠 때도 있고 뭐 기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이 막국수 집에서 일하는 이 아저씨의 이제 이야기로서 조금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럼 사실 뭐 이 에피소드에도 특별히 소개할 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공이 막국수가 실제로 있구나. 지금 알았어. 만화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네, 뭐 난 만화의 내용이 좀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요 공이 막국수를 배경으로 한 그냥 뭐 인생 이야기, 인생은 달콤 쌉싸름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주제로 담은 에피소드인데, 뭐 커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없고, 근데 취재 일기를 제가 좀 보니까 과거의 쓴맛이 대표적이었던 커피의 맛은 최근 스페셜티 커피 등 생두 질의 향상과 가공 로스팅, 추출의 발전으로 인해 신맛과 단맛, 짠맛, 감칠맛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면서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뒤에 이제 이렇게 에필로그 형태로 이제 사진과 함께 엮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보게 되면 과일, 허브, 견과, 당, 향신료, 채소, 유제품, 스모크, 곡류, 술, 꽃 등으로 분류한 향미표를 참고해서 이러한 다양한 향미를 이 커피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와인처럼 세분화된 맛의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있으나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 커피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으니 대세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커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한번 이렇게 맥을 짚어주는 에피소드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소개하는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공이 막국수가 실제로 실체한다는 게 놀랍네. 아무튼 이분의 만화책은 너무 대놓고 PPL을 많이 해서 저도 한번 나중에 가봐야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의 에피소드는 할 얘기가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맞춰보도록 하겠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커피 리블의 드립백을 제가 준비해 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드립백 메인 이벤트라고 해도 되겠죠. 네, 제가 기대하고 있는 커피니까. 네, 커피 리블의 싱글 오리진 드립백 제가 사갖고 온 커피 마지막이에요. 니카라과 라 에스콘티다라고 하는 커피랑 커피로드의 에티오피아 하라 다시 먹어보면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니카라가 그러면 언뜻 머리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이게 코스타리카랑 온두라스 사이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물론 저는 안 가봤죠. 안 가봤고 참고로 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이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이제 콜롬비아랑 이제 남아메리카를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우리 멕시코랑 요 콜롬비아를 이어주는 약간 다리처럼 생겨 있는 요 길에 그 옆에 이제 쿠바죠. 쿠바 붙어 있고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요 사이에 껴 있어요. 중간에. 나라 위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먹어볼 이 커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잠시만요. 커피 리블의 이제 아카이브 이제 그 자료실 좀 뒤져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원두에 대한 정보를 제가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드립백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좀 그런 것도 좀 써주시면 참 좋을 텐데, 농장명이 이제 라 에스콘티다라고 하는 농장명입니다. 농장주는 마리오 호세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카라과 라 에스콘티다 지금 레드 카투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커피 리뷰에서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이 카투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커피 품종입니다. 레드 카투아이. 그러니까 카투아이예요. 카투아이. 뭐 카투아이라고 하니까 좀 레드 카투아이 좀 이름이 있어 보이는데 이 커피 품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먹는 커피는 아라비카 아니면 이제 카네포라, 로부스타 품종, 그러니까 카네포라가 이제 로부스타예요.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커피를 주로 먹는데 이 아라비카의 이제 주요 품종 중에 이제 티피카, 이제 문도노보, 그다음에 카투라, 그다음에 카투아이, 게이샤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커피의 품종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요 카투아이 품종 중에 이 브라질 원주민어로 이게 매우 좋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뭐 어줍지 않게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옐로우 카투아이가 있고 레드 카투아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열매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생두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남미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요 카투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미와 이제 단맛들이 이제 조화롭다고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게이샤도 요 아라비카 커피의 품종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요 니카라과 라 에스콘티다 농장에서 나온 요 커피를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오, 얘도 향이 좋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이, 뭐야, 잘못했어. 커피 흘렸어. 나 진짜 왜 이러죠? 여러분, 저 미쳤나봐요. 진짜. 커피 원두 흘리고 아주 쌩 난리 부르스를 친다, 아주.
자, 우리 와이프가 저를 참, 얼마나,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에이씨, 원두 쏟았어. 네, 이번에는 이제 모카 하라, 커피로드의 이제, 에티오피아 하라 커피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커피의 때깔을 보면 색깔은 일단 니카라과 커피가 조금 더 밝은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배전도 자체가 좀 더 약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향을 맡아보면 에티오피아 하라 쪽에서는 되게 상큼한 향과 단향들이 올라오고요. 니카라가 이 에스콘티다 커피는 향 자체는 그냥 새콤한 향이 올라오는데 솔직히 제 느낌엔 에티오피아 하라 쪽이 좀 더 향이 좋아요. 그냥 드라이 아로마 상태로 맡을 때. 왜냐면 제가 전에 에티오피아 하라 먹을 때는 이런 향이 좀 안 느껴졌는데 오늘 내 컨디션이 좀 좋은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수업이 다 종강이 돼가지고 수업이 없어. 백수야 다시. 일단 에티오피아 하라 쪽에서는 약간 상큼한 향과 단향 약간 좀 잘 올라오고 있고요. 니카라과 쪽에서는 적당히 새콤한 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물이 조금 식어 있을 테니까 한번 부어서 같이 먹어볼게요. 일단 따뜻한 물을 살짝 부어서 웻 아로마 상태의 향을 조금 느껴봐야죠. 일단 뜸을 좀 들이고 일단 적셔진 상태에서의 웻 아로마를 향을 맡아보면 일단 니카라과 쪽에서는 그냥 한약자 향, 네. 에티오피아 하라 쪽에서는 향이 그냥 향은 웻 아로마 상태일 땐 비슷한데요? 네, 향 자체가 좀 비슷한데 참고로 이 물을 부을 때도 요 물 지금 제가 조금 성의 있게 부어야 되는데 아씨, 네, 너무 성의 없이 부었나? 네, 항상 성의가 있어야 돼. 네, 좀 성의 좀. 원두 쏟았어 좀. 짜증난다. 어떡해요. 에이씨, 이 모질이 어떡해. 나 정말 왜 이렇게 모자랄까. 자, 일단 1차 추출. 일단 에티오피아 모카라에서 조금씩 단향이 올라옵니다. 니카라과 쪽에서는 제가 한 번 더 부었더니 약간 꽃향? 네, 꽃향. 약간 꽃향 같은 향이 좀 올라와요. 오, 신기한데? 신기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니카라과 커피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먹었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얘는 지금 약간 그 커피 꽃내음? 네, 좀 되게 꽃향들이 살짝 올라옵니다. 자, 제가 이제 물을 더 부어봐야겠죠. 에티오피아 모카라에서는 좀 약간 단향이 올라오고 있고, 네, 물 한 번 더 부어봐야죠. 네. 원래 이 드립백은 사실 추출의 스킬이 조금 많이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원두의 이제 그 원재료의 이제 품질에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두 자체가 얼마만큼 잘 가공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제 커피의 어떻게 보면 맛과 향이 승부가 난다는 얘기죠. 이제 꼭 기대되는데 일단 향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향이 좋고 모카라도 역시나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 네, 물 천천히 다 빠지고 다 뜸 들여졌죠? 네, 또 물을 더 부어볼게요. 이번에는 물 조절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 좀만 더 에티오피아 모카라 쪽에도 같이 부어봅니다.
사실 추출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들은 잘 없어요. 보면 일단 커피 리브레건 92도에서 95도. 원래 이런 거는 조금 성의 있게 좀 드립백별로 일일이 다 적기가 힘들겠지만 추출법이라든가 조금 커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면 좀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좀 더 커피를 더 맛있게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커핑 노트 자체는 열대 과일, 네, 주시한 느낌, 꿀, 네, 레몬 필이라고 이제 커피 리브레 쪽의 제품은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똑같은 원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겠죠? 이게 2020년도에 이제 올라와 있는 데이터인데 2015년 COE 18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COE에 18등 했대요. 자, 또 커피 향을 좀 더 맡아보고 이제 향이 조금 아까보다는 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물이 다 빠졌으니까 조금만 더 부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전체적으로 커피의 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물을 부어 볼게요. 아, 원두를 미세하게나마 쏟은 게 좀 아쉽네요. 아, 또 청소기 돌려야지 뭐. 백수 남편 청소기 돌려야지. 아, 저 청소기 돌리면서 삽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자, 지금 제가 먹는 건 이제 커피 리브레 니카라가 라 에스콘티다 레드 카투아이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품은 라 에스콘티다로 돼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이제 먹어볼게요. 네, 물을 조금만 더 부어볼까? 물을 조금만 더 잘못하면 이게 또 너무 또 셀까봐 농도가 조금만 더 부어보고 얘도 이번에 물 조절 잘해야지. 네, 물 조절 잘해야 돼. 네, 이번에 물 조절 실패하면 큰일 나. 네, 자 일단 모카라 쪽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에티오피아 커피로드 제품이고요. 오래간만에 먹었더니 은은한 그 에티오피아 커피의 단향 이런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홍차 느낌의 약간 쌉싸름한 느낌과 그리고 약간의 단맛 그리고 새콤한 느낌이 좀 잘 전달됩니다. 근데 배전도로 보았다시피 이 커피로드의 에티오피아 하라는 지금 먹고 있는 니카라과보단 좀 더 배전도가 좀 간 겁니다. 더 색깔이 좀 탁해요. 그러니까 진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산미와 약간 고소한 맛도 어느 정도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쌉싸름한 느낌이 살겠죠. 산미보단. 그러니까 따뜻할 때 먹으면 적절한 산미와 어떤 쌉싸름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단맛 근데 풍미나 향미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입안에서 퍼지는 좀 다른 향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고 자 그러면 라 에스콘티다를 조금 더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너무 적은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린 거를 너무 진하면 안 되니까 에티오피아 모카라 좀 더 마셔볼게요. 적절한 산미 잘 삽니다. 근데 이제 홍차 느낌도 좀 있고 자 그러면 라 에스콘티다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여기 물 빠지면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자 마셔보겠습니다. 오 정말 주시한데 얘는 확실히 좀 더 풍미가 삽니다. 향이랑 딱 먹으면 그 주시하다는 느낌이 딱 느껴질 만큼 약간 새콤해요. 새콤. 그러니까 막 아셔 이게 아니라
과일 먹을 때 그 새콤한 느낌 있죠? 새콤한 느낌. 그게 진짜 그대로 전달이 좀 되고, 기본적으로는, 음, 근데 지난번에 지금 제가 리뷰했었던 다른 그 커피 리뷰의 커피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뭔가 더 차별화된 느낌은 안 들고 약간 느낌이 지난번에 마셨던 커피 있죠? 그 뭐였지? 그 코스타리카 라리아랑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물론 그 입안에 퍼지는 그 꽃내음과 같은 풍미나 향은 조금 더 얘가 더 잘 나긴 하는데 약간 맛이 살짝 비스무리합니다. 완전 똑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특유의 그 바디감이 좀 깔끔해서 뒷맛이 얘는 쓰고 떫은 느낌은 잘 없고 좀 신맛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끝에서 그러니까 좀 주시한 느낌들이 많이 더 나는 약간 그 과일 먹을 때 그 입안에 그 과즙들이 퍼지는 그런 느낌 있죠. 물론 특유의 약간 쓴맛이 아예 없진 않지만 잘 안 느껴지고 오히려 좀 더 산미 쪽이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물이 그렇게 뜨거운 물로 내린 게 아니다 보니까 물의 온도도 영향이 있겠지만 상당히 상콤합니다. 커피가. 괜찮은데? 에티오피아 모카 하라를 먹다가 얘를 먹으면 오히려 에티오피아 모카 하라가 좀 더 약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얘가 조금 더 그 산미 쪽이 많이 부각이 돼.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얘는 물 조절을 좀 해줘야 어떤 단맛들을 좀 살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다 물을 좀 부어 볼게요. 그럼 물을 좀 부으면 물을 부으면 좀 더 그 산미를 조화롭게 연출하면서 약간 단맛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먹기가 편한. 되게 좀 상콤해요. 상콤해. 커피가. 그렇다고 해서 막 쓰고 떫은 느낌이 세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따뜻하게 먹어도 약간 상콤함이 느껴질 정도니까 얘는 아이스로 먹으면 그 신맛들이 좀 더 많이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름 그 입안의 풍미나 그 퍼지는 향미들이 조금 개성이 있어서 맛있다. 맛도 있고 개성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먹어봤던 후기들이 있는데 똑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지금 먹어봤을 때도 조금 개성이 있는 커피다라고 느껴질 만큼 커피의 맛과 또 이제 풍미나 향미가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드립백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이 드립백들이 요새 퀄리티들이 괜찮아요. 뭐 솔직히 6,000원, 8,000원씩 주고 먹는 커피는 당연히 맛있겠지만 이런 드립백만으로도 그런 연출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뭐 꼭 비싼 돈을 내고 커피를 먹어야만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만큼 이렇게 가공돼서 나오는 커피류들이 품질이 꽤 높아서 특색 있는 커피들을 집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얘도 참, 정말 괜찮네요. 우리 중남미 커피 그러면 그냥 뭐 좀 특색이 좀 약하거나 단조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에티오피아 커피만큼이나 그 맛과 어떤 향, 풍미가 다채롭게 연출되는 이런 커피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고, 제가 뭐 많이 먹어본다 한들 전 세계에 그 수천 종이 되는 그 커피를 뭐 얼마나 먹어봤겠습니까? 진짜 그 정말
먼지와 같은 비율로 먹은 걸 가지고 어줍지 않게 커피 좀 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커피를 한 잔 마셔봄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커피에 대한 느낌도 전달받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커피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도 있고 뭐 항상 먹었던 비슷한 커피도 있는데 역시 먹을 때마다 좀 나는 새롭다라는 걸 항상 많이 받으면서 다른 커피도 더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알찬 방송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나름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한계성은 있죠. 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도 있고 변명을 굳이 늘어놓자면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게을러서 빨리 좀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다른 바리스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먹어보면 참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참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좀 너무 제약이 되는 또 눈치도 보이고 또 하기도 좀 불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튼 빨리 이런 것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셔본 커피 후기 같은 거 올려줘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궁금해요. 제가 학원에서 이제 커피 이제 강의나 강사로서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은 좀 새롭고 또 재밌어서 자기도 직접 이렇게 커피를 사서 집에서 먹어보고 또 느낀 점들을 저한테 들려줄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지만 저도 새로운 정보를 들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저만큼 매일매일 새로운 거를 찾아다니기는 어렵겠지만 일상 속에서 그런 소소한 재미들을 느낀다는 것도 어떤 삶의 변화와 활력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거 아닌데 커피 한 잔 요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먹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분이 좋아요. 네, 저도 그렇고 또 이렇게 또 아침부터 지금 오늘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 좀 더 머리가 맑아지면서 또 기분도 좀 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 좋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런 커피를 밖에서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런 커피 먹으려면 기본 4,000원, 5,000원 또 심지어는 6,000원 정도 핸드드립 전문점에 가서 먹어야 이 정도 퀄리티를 느껴볼 수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립백 같은 거를 많이 사와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뭐 될 수 있으면 돈이 되면 뭐 다양한 커피들을 좀 사서 계속 먹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소견 또 나는 이런 거 먹었는데 어땠다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이나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제가 또 살아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